피부가 불탄다. 네, 요즘 더위라면 뭐 저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체온은 생각했지만 피부 온도를 따로 생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본 적도 없고요, 사실. 맞아요. 덥다 더워 이러는 거죠. 아우, 보기만 해도 더워요. 피부 온도를 잽니다. 우와. 와, 확 올라가요. 아, 그치. 요리할 때도 저 뜨거운 거 나면 얼굴 뜨겁잖아요, 저거. 맞아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와. 없죠. 네. 네. 열이 닿으니까. 아니, 물도 저 정도면은 튀길 땐 어떻게 되겠어, 저거. 어휴. 아니 우리 날씨 한창 더울 때 막 피부가 뭐 익는다, 녹는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쉽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정말 뜨겁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의 온도, 적정 온도는 아까 우리 김민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2에서 35도 이걸 유지해야 된다. 아니 우리 말로는 알지만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처럼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다나카 혹시 일본 뭐 이렇게 따라했던 배우 있잖아요. 알죠. 동작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알고 이런 알죠.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자기 손등을 얼굴에 딱 갖다 댔을 때 벌써 내 손등의 온도보다 얼굴이 좀 뜨뜻하다 이러면은 내 피부가 이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열을 내려야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아니, 뭔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 딱 대봤더니 뜨거. 그러면 이제 찬물은 나쁘다고 했으니까 찬물 말고 미온수 있잖아요. 살짝 따뜻한 거 좀 이렇게 뿌려주면 딱 식혀지니까 피부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 문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이제 피부 온도가 일단 40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그 열이 피부에서 이제 잔존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수분이 고갈됩니다. 이제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문제는 이 열이 계속 피부를 자극을 하면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내 피부 위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의 소중한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방어막이 되어주는데 이 피부 장벽이 망가뜨려지면 이제 외부 요인들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유발될 수 있고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한마디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푸석푸석하고 거칠다라는 느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요, 30분 동안 이 피부가 이 열에 노출되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이 되면 6주 뒤에는 우리가 광노화 같은 자외선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피부의 손상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로와 굉장히 피부에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후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네. 피부가 그런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꼭 강한 햇볕, 이런 더운 날씨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 또한 피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뭘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네,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알람입니다. 아, 알람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아침 새벽에 자고 싶은데 울려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미는 잠꾸러기. 결과적으로 알람 때문에 잠을 설치면 피부에 나쁘다. 정답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잠이 뭐 피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푹 자고 알람 듣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네, 알람. 이거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범위를 확 좁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스티브 잡스. 피부 잡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알람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충 알 건 같은데 근데 이게 왜 피부 온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까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우리 일상 속에서 진짜 피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주범
바로 스마트폰 맞습니다. 아, 맞아. 이 스마트폰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보면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이러고 이제 통화하잖아요. 한 1시간 하면은 뜨거. 맞아. 얘도 뜨겁고 나도 뜨겁고. 그거 아니, 아닌가요, 그럼? 뭐 통화가 좀 길어진다 싶을 때는 이게 저 뜨겁다는 건 느끼겠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조금 떼고 하면 되지. 그 피부 온도 올라가는 게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럴 줄 알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시원한 실내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2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10분 정도 통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데, 통화가 통화. 끝나고 나서 다시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35.9도로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휴대전화가 닿았던 볼부의 색깔이 달라져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요. 통화를 좀 오래 한다 싶으면 잠깐만 하고 이렇게 혹은 잠깐만 하고 스피커폰. 네, 저는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게 실제로 피부 온도를 높이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피부 온도가 무려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피부 속의 혈관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게 마치 피가 쏠리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달아오르고 홍조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계속해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이 피부 세포 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활성 산소가 많아지면서 피부 조직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연로화로 인해서 한번 손상된 피부 조직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아니 지금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 한 번 했다고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부터 식혀주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목을 좀 시원한 걸로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식혀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 시원한 걸 마시면 해결이 된다가 아니고요. 바깥 우리 목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네.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요. 자, 집에 누구나 가지고 계신 요 수건. 수건을 얼음에 강력하게 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상온 정도로 해서 목을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해도 시원하신가요? 아니, 전 되게 시원한데. 이 목을 감싸주면 얼굴에 피부 온도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장 지금 뜨겁고 열감 느껴지는 건 얼굴인데 목을 시원하게 해주라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목에 있는 이 경동맥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경동맥은요, 그 목비근 뒤에 있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목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으로 얼굴, 머리, 두피, 전체적인 혈류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 얼굴, 목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 열감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나 또는 운동할 때 또 바깥에서 여름철에 작업하실 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딱 두르고 맞아요. 그러고 일을 하셨던 거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기성품으로요, 목에 두를 수 있는 얼음 목걸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언제나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아까 적정 온도가 30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차가운 10도, 20도 초반에 되는 것들이 좋을 리는 없죠. 피부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대사 역시 저하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 때문에 각질도 증가하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차가운 찜질이 급격하게 혈관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다시 이게 원상복귀, 원복이 되죠. 그러면 또 급격한 이완이 되죠. 이런 것들이 혈관의 탄력을 실제로 저하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혈관 내벽의 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완과 수축이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혈류에 이제 이상, 흐름이 생기는 걸 우리가 와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물질 그리고 혈전의 생성을 높일 수 있고요. 실제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가운 혈관이 오히려 혈관의 수축을 도모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건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열 노화로 손상되기 전에 피부의 열을 좀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피부에 이렇게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이 미스트 같은 것들을 뿌리는 거죠,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 즉각적인 쿨링 효과가 있는 이런 안개 분사형 이런 미스트를 뿌려서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또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젤 타입의 이런 수분 크림을 얼굴에 좀 펴서 바르면 피부의 열을 또 빠르게 또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또 심하게 달아오른 열이 오른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젤 타입의 이런 이제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근한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서 열을 조금 진정시킨 상태에서 또 바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자외선 차단제만 좀 잘 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 열을 낮춰주는 게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 오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열 노화로 인해서 화끈하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여름철 노하우를 방출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인데요.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많이 팔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균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주로 집에서 왜 컨택트 렌즈 세척하실 때 쓰시는 게 이제 일반형이고요. 멸균형은 이제 뭐 병원에서 드레싱할 때 소독할 때 사용하거나 코를 세척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탈수가 되어 있는 환자한테 이런 그 수분 보충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 멸균형인데요. 오늘 제가 사용할 것은 멸균 식염수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집에 화장솜 다 있으시잖아요. 네. 화장솜에다가 이런 생리식염수를 일단 적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생리식염수를 좀 듬뿍 머금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너무 얇은 화장솜보다는 그래도 조금 도톰한 두께감이 있는 화장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충분히 적셨으면 피부에 특히 열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저기 다요? 끝입니다. 진짜? 네. 뭐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만 진정되면 안 되니까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 왼쪽도 붙이겠습니다. 야. 네. 아니 뭐 넣고 끓이고 식히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흠뻑 적셔서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한 20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야, 저 간단하네. 그럼 올해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 싶으면 생리식염수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네. 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다가 붙이면 네. 진정으로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저도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팩이나 뭐 붙였을 때 전 마지막에 제일 궁금한 게 닥토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막 닦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20분 정도 후에 떼어내시면 사실 피부에 아직은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실 거예요. 근데 팩 사용하시는 분들 막 두들기기도 하시고 막 남는 거 목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닦아내는 과정에서 이 수건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걸 붙인 20분 동안도 막 무리해서 이걸 흡수시키기 위해서 막 두들기거나 다른 2차적인 뭔가 다른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20분 후에 떼어내신 다음에 자연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 방법은 웻드레싱, 습윤 드레싱이라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상처가 있거나 진물이 나오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생리식염수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단 그 부위의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염증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붉게 자극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수분 드레싱을 하루에 10분씩,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이 피부 염증에 대한 완화 효과도 이런 치료적인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날 덥고 그러면은 더우면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냉탕에 푹 한번 들어갔다 딱 넣으면 잠깐 시원한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더워. 네. 이게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냥 20분 동안 세수를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오늘 바로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어. 김민수 선생님 피부 보세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집에서 해보시면 정말 그 열감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